되네요. 오늘 네. 말씀하시는데. 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대통령실 청년 대변인에 발탁될 것 같다. 아직 정식 발령이 난 상황은 아닙니다. 발탁된다. 뭐 이런 소식이 있었고 2030 청년층의 마음을 좀 반영해서 대통령실에 들어가 쓴소리도 하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가능하겠어요? 사실 대변인이라는 자리가요, 쓴소리를 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거기서는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거든요. 이고가 강한 사람은 사실 굉장히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인사개혁을, 인사쇄신을 하지는 않으시고 2030인 누군가에게 할당을 해서 들여오면 여론이 좋아질 것이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특히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할당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분이었는데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당 내에서 토론 대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실력으로 경쟁을 해서 당 대변인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이렇게 쉽게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은 청년이라는 이유로 수여되는 자리에 갔다는 것이 지금 청년 당원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와중에 일배 논란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실에 들어가시는 게 확정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오는 걸 보면 뭐 인사검증에 시간이 걸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납득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지금 대통령실이 채용에 대해서 다시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과연 들어가실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좀 궁금한 지점이고 그리고 일배 논란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박민영 전 대변인의 해명이 굉장히 옹색하죠. 동생이 썼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커뮤니티 계정을 동생과 공유하는 경우가 흔치도 않고 무슨 그것이 아이디를 가족과 공유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일단. 그렇죠. 근데 그것이 사실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저만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납득을 못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만약에 저는 박민영 전 대변인이 뭐 민주당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공격하셨을지 눈에 선한데 사실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해명이 평소 이야기하셨던 뭐 논리적인 주장 이런 것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다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인선 자체에 대해서는 뭐 들어가셔서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그것과 따로 떼어져서 볼 것이 대통령실에서 사실 청년 대변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직함이고 브리핑을 할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저는 이거는 거의 취업 사기 수준 아닌가라는 취업 사기요? 네, 생각이 드는데 사실 박민영 대변인이 먼저 밝힌 거 아닙니까? 청년 대변인직을 제안을 받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기사가 나가고 나서 방송 대기실에서 만났을 때 본인은 계속 방송 인터뷰도 할 생각이고 대통령실 들어가더라도 일을 하다가도 출연이나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된다면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정말 본인을 청년 대변인으로서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은 청년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일 뿐이고 대변인실의 직원이다라고. 대변인실의 행정요원 정도로 설명을 하더군요. 그렇죠. 사실 행정관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온도차가 있는 거예요. 박민영 대변인이 SNS를 통해서 밝힌 본인의 직함이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바, 쓴소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 대변인실 실무 직원으로서 그것을 대통령에게 직언하고 이런 구조가 안 될 텐데 특히 대변인실은 사실 대통령의 쓴소리하는 자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자리인데 이런 역할에 있어서 좀 동상이몽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청년 대변인직을 제안받았다라는 박민영 대변인의 말이 거짓말인가? 좀 그건 또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저는 당사자에게도 좋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 일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박민영 청년 대변인에 대해서 채용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설명을 내놓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치권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이 좀 비슷하잖아요. 박민영 대변인과. 박민영 대변인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한다. 이 자체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군요. 네, 저는 이제 선거 기간 동안 최재형 예비 후보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대변인으로 계속 후보의 대변인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박민영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당 대변인으로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당 대변인을 했었으니까요. 그때 당시 당 대변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습니다.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었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사실 대통령실에 들어가서는 대통령실에 맞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이렇게 뭐 의견을 개진한다거나 그러려면은 사실 지금은 사라진 청년 비서관 자리가 남아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대변인 자리에서는 그런 것을 하기 힘들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계속 또 이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또 엇갈려서 나오고 있잖아요. 연단에 설 일은 없을 것이다. 뭐 행정관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도 있기 때문에 본인께서 아마 기대하신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마 어려움이 많으실 겁니다. 뭐 이번에 좋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갈 수는 있는 건지 가긴 가는 건지 이것도 사실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꼼수 사퇴로 꼼수 비대위가 출범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내에 이제 청년들 많잖아요. 특히 대선 기간 전후에서 대거 입당한 분들도 많고 이런 분들의 여론은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지금 청년들이 가장 지금 이 상황에서 국바세를 지지하거나 지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게 맞냐고 하는 거예요. 절차적 정당성이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훼손이 됐었고 비대위를 추진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도 사실 윤리기 징계 같은 경우에는 사법 절차가 끝이 난 이후에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이번엔 또 그렇지도 않았었고요. 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근데 그 직후에 징계 직후에 사실 비대위를 하려면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약 몇 주간의 시간을 그냥 보내다가 갑자기 사퇴를 하시면서 비대위를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힘으로 밀어붙이기 같다는 지적은 뭐 청년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인규 전 대변인도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이준석 지지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 당내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되고 있고 우리 당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당원 당규를 이렇게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의식이고 문제 제기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건강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백지원 부대변인은 혹시 참여하십니까? 국바세? 저는 따로 참여는 하지 않고요. 참여하진 않고 계시고. 네. 그 지지는 비대위 하겠습니다. 인선 이제 과정이 진행될 텐데 아마 이번 연휴 사이에 진행해서 16일에는 공식 발족을 하는 게 목표라고 하죠. 청년 여성도 좀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만약에 제안을 받으신다면 함께 하자. 근데 보통 이런 조직이 꾸려질 때 의뢰 뭐 청년 여성을 넣겠다, 뭐 20대 누구를 넣겠다 이런 말이 돌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글쎄요. 제가 청년이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어떤 의자를 이렇게 배석을 받는 것은 저는 원치는 않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저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이런 청년 당원들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는 일이어야 제가 그런 당직을 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또 이런 사진 올렸더군요. 이준석 대표 특유의 표현 방식이죠. 반쯤 무너진 건물에 우리 식당 정상 영업합니다라고 써있고 무너지는 건 이주다 이런 표현을 남겼습니다. 자, 13일 기자회견 예고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어떻게 나올까요? 뭐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상 아마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서 다 쏟아낼 것이라고 보이고요. 그것은 비단 자신의 뭐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점까지 저는 속속들이 집어내는 기자회견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기자회견 전에 정치적으로 뭔가 타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13일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 기사를 보니까 뭐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걸로 봐서는 저는 기자회견의 수위 자체가 상당히 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법조인들을 그동안 만나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법리적으로 검토를 받은 것들부터 그 절차적 문제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지는 정치적인 의미 뭐 예를 들면 젊은 대표를 이제 합심해서 내쫓았다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도 저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에게 직접 뭔가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내일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본인이 하고 싶으셨던 말씀 속 시원히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